아침 햇살이 담장을 넘어 마루 끝에 닿을 즈음 서하는 강희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기우니 나만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서하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실 시간이 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로 나왔고 두 사람은 짧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길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고맙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서하는 그 배려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강희는 그제야 숨을 고르며 서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색시, 오늘은 뭐 해? 서하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하는 작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제 강희가 흙바닥에 그렸던 글자들을 깨끗이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강희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지. 예, 서방님이 하신 것입니다. 강희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이거랑 이거 닮았어. 서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되물었습니다. 어디가 닮았다고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 서하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눈이 참 곱습니다. 강희는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얼굴로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아꼈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가르침보다 지켜보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낮이 되자 강희는 마루에 앉아 혼자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하는 일부러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강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색시. 예, 서방님. 이 글자 있잖아. 왜 이렇게 생겼어? 서하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와 붓을 가져와 강희 앞에 놓았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어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문 같아. 닫혔다가 열리는 거. 서하는 그 말에 붓을 들고 문자를 천천히 그렸습니다. 서방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들어오고 나가는 뜻을 가집니다. 강희는 붓을 바다 같은 모양을 그리려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건 여기서 멈춰야 해.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끝까지 가면 길이 없어. 서하는 그 말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멈춤도 글자가 됩니다. 강희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단정한 획이 나왔습니다. 서하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강희는 붓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색시는 왜 안 가르쳐? 서하는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곁에 있을 뿐이옵니다. 강희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하가 재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느린 리듬이 강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인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서하는 강희를 데리고 마당 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값이 올랐다는 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강희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말이 달랐어. 서하는 놀라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느 말씀이옵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했어. 서아는 그제야 강희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숨이 빨라졌어. 눈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돼. 예. 다시 보고 또 보고. 강희는 그 말이 마음에 든 듯 웃었습니다. 그럼 틀려도 괜찮아? 서아는 단호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희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답보다 중요한 것이 질문이라는 사실을. 밤이 되자 강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색시, 오늘은 말이 많았어. 서아는 등잔부를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십니까? 아니, 머리가 바빠. 서아는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바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땐 쉬어야 합니다. 쉬면 없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강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색시. 예, 서방님. 내가 본 거 말해도 돼. 저에게는 언제든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아이의 결정이었으니까요. 등잔불이 잦아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희가 잠든 뒤 서아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 강희가 했던 말과 그렸던 획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판단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남겼습니다. 서아는 붓을 내려놓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는 아직 어렸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지켜주는 것이 서아의 몫이었습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앞서 말하지 않겠다고. 강희가 스스로 도착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겠다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집 앞에 낯선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하인이 먼저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관아의 하급 아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으나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서아는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전은 서아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중 마을 쪽 수치가 맞지 않아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집에서 장터로 곡식을 내보낸 적이 있는지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난달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강희가 마루 기둥 뒤에서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그 자리에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섰습니다. 아전은 품에서 얇은 장부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지 한번 보아주세요. 서아는 장부를 받았지만 바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장부는 누가 적은 것입니까?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으실 때 현장에서 바로 적으셨습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옮기셨습니까? 아전은 잠시 머뭇하다 대답했습니다. 돌아와서 옮겼습니다. 그 순간 강희가 기둥 뒤에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색시. 서아는 아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강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서방님? 강희는 장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줄이 하나 더 있어. 어디를 보셨습니까? 이 숫자 아래. 없는 줄인데 적힌 것 같아. 서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아는 다시 아전에게 다가가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겠습니까? 수치를 옮기실 때 아래 줄이 함께 적힌 듯합니다. 아전은 당황한 얼굴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급히 옮기느라 아래 장부에 줄이 섞였습니다. 서아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시면 될 일입니다. 아전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서아는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것을 보셨습니까?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줄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 하나만 너무 빽빽했어. 서아는 그 표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이는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흐름의 어색함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강희는 그제야 안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도 괜찮았어. 예. 오늘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강희는 더 묻지 않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아이 옆에 앉아 잠시 함께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 강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일에 직접 선택하여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침보다 먼저 판단의 책임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관아의 낮은 마루에는 장부가 여러 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이 강했지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윤가에서 돌아온 아전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보게. 상석에 앉은 관리는 장부를 덮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내가 수치를 잘못 옮겼다는 말이냐. 아전은 마른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예. 급히 옮기는 바람에 아래 장부의 줄이 함께 적혔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다시 펼쳐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끝이 멈춘 곳은 서아가 짚어주었던 바로 그 줄이었습니다. 이걸 윤가에서 짚어주었다. 정확히는 그 집 작은 아이가 먼저 보았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라 했느냐? 예.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관리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전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다른 장부도 가져오게. 잠시 후 비슷한 시기에 장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관리는 두 장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보통 눈으로는 지나간다. 숫자는 맞는 듯 보이거든.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아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숫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어색함을 본 듯합니다.
관리는 그 말에 잠시 웃음도 아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아에서 수십 년 장부를 본 이들도 저 줄은 그냥 넘겼을 게다. 그날 오후 관아 안에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가의 눈 밝은 아이가 있다더라. 장부 줄을 본다더라. 소문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히 번졌습니다. 말이 빠른 이들은 과장했으나 관리들은 오히려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아이를 앞세워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석의 관리는 해가 기울 무렵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주가 먼저 드러나는 아이는 먼저 지켜야 하지. 그는 아전에게 다시 명했습니다. 윤가 쪽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실수는 실수로 정리한다. 예. 그리고 그 아이 이야기도 여기서 멈춘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한 번 퍼진 물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을에 괜한 바람이 이는 것은 아닌지.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강희는 마루에서 나무 토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은 잊으셔도 됩니다. 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말 안 해. 서아는 그 대답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아이는 이미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가를 줄 알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관아에서는 그저 작은 실수 하나였지만 이 집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덮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파장은 이미 번졌다. 이제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당에는 바람이 지나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나 관아와 집 두 곳 모두에서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대문 밖에서 낮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도 요란한 인기척도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 미묘한 기운에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이는 관아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인 차림은 아니었고 관복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관아 인물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작은 마님께 잠시 여쭐 것이 있어 들렀습니다. 공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서아는 그 말에서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느꼈습니다. 위압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마루 끝에만 섰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때 방 안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희가 바닥에 앉아 종이를 펼쳐 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관아 인물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부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글씨가 엉켜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맞는지 혹시 한 번만 보아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자 왔습니다. 아이에게 묻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보는 눈이 다를까 싶어서요. 서아는 그 말이 시험이 아니라 부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한 뒤 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색시. 여기 적힌 글자들이 서로 어울리는지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손가락으로 짚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 또 한 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요. 강희는 종이의 중간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부터 흐름이 달라요. 관아, 인물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찌 달라 보였느냐?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앞에는 들어온 것 적는 거고 뒤에는 나간 거 적는 건데 이 줄은 들어온 데 있어야 해요. 서한은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기록의 방향이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 인물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자리가 틀린 것이군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도 헷갈려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관아 인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한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마루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색시, 나 잘못 말한 건 아니지. 서한은 잠시 강희를 바라보다가 이전보다 조금 다른 눈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아주 바르게 보셨습니다. 그 말에 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서한은 그 웃음 속에서 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음을 느꼈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길 쪽으로. 그날 이후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관아 인물의 발걸음도 바깥의 소문도 잠잠했습니다. 서한은 오히려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소리는 낮아지는 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무렵 마을에서 곡식을 나누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흉년은 아니었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서 내려온 분량표를 두고 마루 아래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수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이랑 조금 다른 듯한데 서한은 그 소리를 듣고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희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사람보다 종이 쪽으로 더 자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색시, 저 종이에 적힌 것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강희는 사람들 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이 건네준 분량표를 받아 조용히 펼쳤습니다. 숫자를 세거나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을 읽고 다음 줄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요. 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몫이 앞줄이랑 뒤줄이 바뀌었어요. 서한은 그 말을 바로 되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 있던 마을 어른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겠습니까? 줄의 순서가 바뀐 듯합니다. 어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강희가 짚은 부분을 다시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구나. 다른 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적힌 자리가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소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크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량표는 조용히 고쳐졌고 곡식은 제 몫대로 나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희는 서아의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색시, 말씀하시지요. 아까 말한 거 괜히 한 건 아니지. 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보신 덕분에 모두가 편해졌습니다. 강희는 그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서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희는 남을 이기기 위해 보는 아이가 아니라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눈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그 눈은 언젠가 더 큰 일에도 쓰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마을 하나를 바로 세운 날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자기 몫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루 위로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아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다음 길을 예고하듯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기울기 전이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낯선 기척이 멈춰 섰습니다. 하인이 먼저 나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내는 낮게 답했습니다. 이 집에 글을 잘 보는 아이가 있다 들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마루 끝에서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나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신 안채로 들어가 강희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이리 오시겠습니까? 강희는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색시?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방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아는 먼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사내는 잠시 서아를 보다가 말끝을 고쳤습니다. 관아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인도 도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글씨는 단정했고 종이는 자주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걸 받지 않고 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보시겠습니까? 강희는 두루마리를 받아 펼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줄을 따라 내려가다 중간에서 멈추고 다시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이건 사내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틀렸습니까?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틀린 건 아닌데 빠진 게 있어요.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강희는 손가락으로 빈 줄 하나를 짚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적힌 말들이 자꾸 앞으로 당겨져요. 사내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지?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색시, 이건 고치면 돼. 서아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강희는 다시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장을 옮기고 이 줄을 새로 써야 해요. 그래야 앞뒤가 맞아요. 사내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두루마리를 조심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향해 고개를 낮췄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다음 약속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문이 닫힌 뒤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희는 서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색시, 내가 괜히 한 거 아니지? 서아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마당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방금의 일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방님의 일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겠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보살펴야 할 아이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걸어갈 사람. 색시. 예, 서방님. 아까 온 사람 다시 와. 서아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방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급해 보였어. 그래 보였습니까? 응. 글보다 마음이 더 빨랐어. 서아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서방님은 그런 것도 보시는군요. 강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숨 쉬는 게 달라. 서아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설명을 요구할수록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오늘 일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색시가 옆에 있어서. 그 말은 특별하지 않게 흘러나왔지만 서아의 마음에는 또렷이 남았습니다. 서아는 바느질을 마무리하고 실을 정리한 뒤 강희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벌써. 예.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쉬지 못합니다. 강희는 아쉬운 얼굴을 했지만 곧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내일은 내일의 몫이 있습니다. 강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색시, 말씀하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강희는 그 말에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는 등잔불을 낮추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강희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아이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존재로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아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걷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내가 곁에 서 있을 뿐.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서방님. 강희는 잠결에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색시도. 등잔불이 꺼졌고 방 안에는 고른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조용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 앞에 서방님이 서게 되리라는 것도. 아침 볕이 마루 끝까지 번질 무렵 관아 쪽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색씨, 또 어제 그 사람? 비슷한 분입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듯합니다. 잠시 뒤 관아의 하급 관리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얼굴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서방님이 짚어주신 장부 말입니다. 장부에서 다시 살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관리는 망설이다가 장부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한은 강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보시겠습니까? 강희는 잠시 장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건 글보다 줄이 더 이상해. 강희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앞이랑 안 맞아. 관리는 그 말을 듣고 급히 같은 줄을 다시 훑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위에서 잘못 옮겨 적힌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습니다. 이 일은 상부에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 마루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강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색씨, 나 잘못한 거 없어. 서한은 아이 앞에 앉아 또렷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많은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 말에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집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서한은 알았습니다. 강희의 글 한 줄이 사람의 자리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마루에는 낮보다 더 고요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낮 동안 쓴 종이를 가지런히 모아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 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오늘은 낮에 하신 말씀이 참 단단했습니다. 강희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본 거 말했는데. 서한은 그 대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꾸밈도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한은 강희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를 내려다보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그를 보는 눈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눈도 생기셨습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 어른이야? 서한은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 준비는 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강희는 괜히 어깨를 폈습니다. 그럼 색씨는? 저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가 스쳐갔습니다. 저는 서방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로서도 함께 걸을 사람으로서도요. 강희는 그 말이 조금 어려운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이 가? 예, 같이 갑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창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한은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더 이상 돌봄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서아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색시 손 안 떨려. 서아는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희 앞에서 자신의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이후로는 관아, 일에 관해 묻는 분들이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싫어. 아닙니다. 다만 서방님이 원하실 때만 하셔도 됩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색시랑 같이. 서한은 그 대답에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강희를 지켜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함께 설 사람으로 보게 되는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봄이 한 차례 지나고 마루 끝에 드리운 햇살의 길이가 눈에 띄게 길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강희는 어느새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조금 더 자랐고 말수가 줄어든 대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서한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강희는 마루에 앉아 관아에서 돌아온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길이 예전보다 단정했고 숨을 고르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서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손이 많이 커지셨습니다. 강희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엔 이만했는데. 예. 이제는 글도 손에 맞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 한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관아에서 말이 많아. 어떤 말입니까? 내가 본 걸 다른 데서도 물어. 서한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 말은 자랑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말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순간 강희가 또 한 살을 먹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서방님. 응. 이제는 물어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고르는 힘도 함께 필요합니다. 안 하면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신다면 서방님 뜻으로 하셔야 합니다. 강희는 고개를 숙여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럼 색시랑 상의할게. 서아의 숨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인온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강희는 그 말에 안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득 서한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보호받는 나이에서 선택을 배워야 할 나이로 들어섰다는 것을. 한 살이 더해졌을 뿐인데 집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강희와 서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집 앞을 지나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스쳐 지나가던 시선이 머뭇거렸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집 안의 기운이 바깥으로 번지고 있음을 서한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자 관아에 아전 둘이 단정히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깊이 숙이지 않았으나 말투에는 예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희 도련님 댁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아에서 확인할 문서가 있어 잠시 여쭙고자 왔습니다. 서아는 안쪽을 한번 돌아본 뒤 차분히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일입니까? 예.
다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잠시 후 강희는 마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서아는 곁으로 물러나 한 걸음 뒤에 섰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아전은 준비해 온 말을 고르듯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장부의 수가 맞는지 살펴볼 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왜 저입니까? 이미 소문이 있어 그렇습니다. 강희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기둥에 스친 햇빛을 한번 보고 아전들의 손에 들린 문서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저는 관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말이 반드시 옳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판단은 관아에서 하십시오. 아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전들이 물러난 뒤 서아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희는 마루 끝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아는 그 한마디에서 느꼈습니다. 이 집의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바깥과 이어지는 길이 조심스레 열리고 있다는 것을. 관아의 뒤뜰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청 안에서는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문서를 넘기고 있었고 마루 끝에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자세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아이가 볼 자리는 아닙니다. 관아 서리들도 몇 날을 붙잡는 문제라서요. 서아는 한 발 물러서 있었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만 힘을 실었습니다. 강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문제는 짧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강희는 붓을 들지 않고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읽어도 됩니까? 아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시지요. 강희는 붓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글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획마다 망설임이 없었고 문장은 꾸미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 길은 하나요. 낮은 데서 보면 마음이 먼저입니다. 아전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관아의 상급 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는 위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을 더 읽었습니다. 이건 시라기보다 생각이군요. 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운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관리는 잠시 강희를 바라보다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건 글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로군. 서아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희는 시험을 치른 줄도 모르고 시를 지은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묻는 말에 자기 방식으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관리는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합격이나 불합격으로 나눌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관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고 언젠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요. 관아를 나서며 서하는 강희 곁에 섰습니다. 서방님, 오늘 힘드셨습니까?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그래도 끝나서 좋아. 서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직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관아의 종이함 하나에 아이의 글 한 장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문이 될 씨앗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해는 아직 높았지만 바람에는 이미 저녁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강희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옆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오늘따라 걸음은 묘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색시. 서하는 곧바로 아이 곁에 섰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강희는 앞쪽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터로 이어지는 길목이었고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한산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쪽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서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강희는 단호하지도 겁먹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이 아니라 길이 찢어져 보여. 서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돌아갑시다. 그때 뒤에서 관아의 하급 관리 하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 골목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곡물 운반 문제로 상인들끼리 엉켜서 아까 아이가 지나간다면 휘말릴 뻔했습니다. 서하는 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관리도 그제야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 그 아이군요. 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 게 있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관리는 잠시 강희를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글도 그렇고 이 아이는 위험을 보는 눈이 있군요. 서하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는 것이 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게 두시면 됩니다. 관리는 서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서하는 강희 앞에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서방님. 예. 오늘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날도 많습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색시가 말하라 하면 말할게. 서하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서서히 기울었고 길 위의 금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사고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알았습니다. 큰 화란 일어난 뒤에야 큰 것이 아니라 비켜갔을 때 비로소 큰 것임을. 강희는 문턱을 넘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색시. 예. 오늘은 괜히 피곤해. 서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만큼 잘 보셨다는 뜻입니다. 강희는 더 묻지 않았고 서하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서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과 길을 가려내는 눈을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향하게 될 다음 자리는 관아의 마루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기울기 전 마당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고 서하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조용히 저녁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강희는 그 옆에서 나무판 위에 글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지 않아도 되는 연습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긋는 선이었지만 획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잠시 후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색시. 서아는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오늘 관리 아저씨가 나를 다시 봤어. 서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응. 전이랑 다르게. 서아는 이번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강희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처럼 안 봤어. 그 말은 자랑도 아니었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찰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 아이 곁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에 서 계십니다. 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앞에. 예. 하지만 앞에 서 있다고 해서 혼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색시는?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같은 말만 해왔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방향을 보겠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나무판을 내려다보며 글자를 하나 더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글자였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 글자는 어디서 보셨습니까? 색시가 늘 보는 곳. 서아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강희는 그녀가 서책을 정리하며 적어두던 메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글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그 순간 서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책임질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스쳤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강희는 문득 말했습니다. 색시. 예. 앞으로도 같이 걸을 거지.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희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나란히 걷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서아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졌을 때 나는 어디까지 함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아가 처음으로 강희를 아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은 모두 잠들었고 등잔불 하나만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서아는 서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강희가 보았던 문서의 내용과 관리가 남기고 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방 한쪽에서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있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피곤하실 텐데 먼저 쉬셔도 됩니다. 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말했습니다. 색시는 안 쉬어? 서아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손이 빨라졌어?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실로 바늘을 꿰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단정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강희와 관련된 일에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아이처럼 붙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색시, 말씀하시지요. 오늘 관리가 나한테 말했어.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나이는 드물다고. 그 말에 서아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왔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보고 싶다고.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경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시험, 소문, 기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무게. 그런데 강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 서아는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색시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그 순간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답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먼저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방님, 서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서방님 판단도 중요합니다. 강희는 조용히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색시는? 서아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늘 곁에 있겠다는 말이 입에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대신 다른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다치지 않는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무엇을 말입니까? 색시가 다치지 않는 쪽. 그 말은 단순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아는 급히 등을 돌려 서책을 접었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로 돌아가 이불을 폈습니다. 등잔불을 끄기 전 서아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우연도 착각도 아니라는 것을. 서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책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앞으로의 길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곁으로 다가와 무엇을 하느냐 묻거나 손에 들린 것을 구경했을 터였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글을 혼자 읽어보시지요. 서아의 말투는 공손했고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강희는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색씨는? 저는 다른 일을 보겠습니다.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일부러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었습니다. 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같은 줄을 몇 번이나 다시 훑었습니다. 잠시 뒤 강희는 서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아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색씨. 서아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까처럼 하면 돼. 서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함께 앉아 글을 읽고 짧게 설명해주고 틀린 곳을 짚어 주던 평소의 방식. 오늘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 아이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솔직한 물음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과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엉켜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하셔야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색시는 여기 있잖아. 그 말에 서아의 가슴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거리 두기는 말로는 가능했지만 마음까지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 뻔했다가 그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는 것과 기대는 것은 다릅니다. 강희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난 기대는 거 안 해. 서아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돼. 그 말은 요구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책을 펼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 속에서 서아는 알았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거리가 스스로를 더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서아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서아의 결심편,